임대 현수막이 나부끼는 3층짜리 건물. 한때 이곳은 건물주 성우 씨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어줄 보물 같은 장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성우 씨에게 건물은 족쇄가 돼버렸다는데요. 그의 건물 201호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주방기구들. 202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안 열려. 너무 낡았네. 밸브조차 열리지 않는 화구는 뚝뚝 끊어져 있고 녹이승 냉장고는 흉물이 됐으며 언제 사용한 건지도 모를 조미료는 화석처럼 굳어 있는데요. 건물주 성우 씨의 악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분명 계약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의 상가지만 딱한 사정에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하고 201호를 임대해줬다는 성우 씨. 비극이 시작된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201호 임차인 박 씨가 언젠가부터 202호에도 물건을 갖다 놓으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다는 겁니다. 게다가 보증금 잔액을 6개월 뒤에 준다 했는데 그걸 안 주고 근데 이제 월세는 한칸 월세만 주더라고요. 계속 해가지고. 대답이 없고 이제 계속 그래서 내가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긴 법적 다툼을 한 끝에 재판부 역시 건물주 성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영업을 방해한 건물주 때문에 장사를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온 박 씨. 성우 씨는 모든 게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게 지금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3년 가까이. 그래서 영업을 했어요. 하루도 안 했습니다. 애초에 낡은 중고 주방용품을 가져온 그가 단 하루도 장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 씨가 이곳을 임대한 진짜 이유는 뭘까? 이분이 어느 날 우리 대문 앞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박 씨가 이곳에 오기 전 짐을 빼는 조건으로 또 다른 건물주에게 합의금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거 준 이유가 우리도 이 정도의 돈을 달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박 씨는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 그와 계약을 했던 건물주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짐을 소송을 했는데도 안 빼더라고요. 제발 짐만 빼달라. 그러면은 보증금 몇백만 원 들어온 거 다 지불하겠다. 그렇게 4월인가 3월인가 계약을 해가지고 한 11월 달에 짐을 다 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대화도 안 통하고. 제가 통사정을 했어요. 좀 제발 나가시달라.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아저씨 그럼 제가 이사 비용을 내겠다. 얼마가 됐던 관리비도 제가 내고 나갈 때 화물차비도 제가 내고 달세는 못 받고. 성우 씨에게도 돈을 달라고 했던 박 씨. 그의 목적은 처음부터 합의금이었던 걸까요? 남자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SBS PD인데요.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명함 주시려고? 우릴 만나자마자 자신의 명함부터 건네는 박 씨. 외식업체 대표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주소 나와 있는 게? 예, 거기 있습니다. 성우 씨의 건물 말고도 남자가 운영하는 가게는 더 있었는데요. 흔쾌히 우릴 집 안으로 안내한 그에게 참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약속하신 건 다 지급하셨어요? 예, 다 했죠. 다 했습니다. 약속하신 거 다 지급하셨어요? 예, 월세 다 지급했죠. 입금 내역서 있습니다. 하지만 두 칸을 쓰고 있는 박 씨가 다달이 낸 돈은 201호의 월세뿐이었는데요. 어떻게 계약했는가 하면 201호만 계약했어요. 나중에 비품이 넘쳐서 202호 문의하니까 1,060이라 했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장사를 시작했으면 너 계약 조정해가지고 어떤 걸 할 건데 그 몸이 지체가 한 7개월 못했어요. 202호는 임대문이 있어가지고 내가 적극 협조를 해주겠다. 그런데 뭐 자기가 이제 그 202호까지 계산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쓰지 않는 빈 공간에 잠시 물건을 뒀을 뿐 202호 월세까지 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 선생님이 먼저 거기 짐을 빼실 의사는 없으신 거네? 없죠. 없죠. 그리고 대부분 판사 똑바로 사람 한 명도 없고 전부 오판판 내한테 오판판 살아요. 성우 씨의 편을 들어준 판사들도 죄다 잘못 판단한 거라며 모조리 고소를 했다는 박 씨. 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특별히 마찰을 예, 없었죠, 당연히. 수령은 합의해가고 했고, 두 번째는 이사비까지 지원해줬고, 한 번째는 부분 조정해서
계약금 받으면 돌려주겠다. 이사비도 지원해주겠다 이러면서 해갖고 삐끼 줄 거에 다 솔기도 했잖아요. 양심 찔리면 다 삐끼 줘야죠. 자신은 법과 합의에 따라 움직일 뿐 성호 씨 이전엔 누구와도 아무 갈등이 없었다는 게 남자의 주장인데요. 내친 김에 가게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해주겠다며 박 씨가 우릴 성호 씨의 건물로 이끕니다. 그런데 자, 일단 불법입니다. 손 떼세요. 허락 없이 물건에 손댄 것이 불법이라며 사진을 찍는 박 씨. 그때 가게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 좀 합시다. 이야기 할 필요 없어. 이야기 할 필요는 이거 사진 다 찍었거든. 내일 경찰에 신고한다. 판사도 용서해 줄 수 없고 팔았던 사람 용서해 줄 수 없고. 아니 그러니까 나를 갖다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뭔데요? 전부 다 거짓말 있는 사람. 나이가 인생을 살만큼 사는 사람이 아니, 전부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거짓말이 뭔데요? 그럼?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내용. 아니 내안 들어봤어. 내 이야기. 아이 참내 월세를 1년을 안 내면은 판사가 그러면 누구? 잘했습니다. 누구를 정당 그 내기 전에 월세 다 냈으니까 월세 이자 다 냈어요. 계약만 내가 그만합시다. 앉아보라니까. 참내. 이번에도 협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박 씨는 정말 배달 음식점을 할 생각이 있는 걸까? 우린 도시락에서 단체 급식까지 취급한다는 그의 또 다른 가게를 함께 찾았습니다. 음식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은 가게 안엔 이번에도 주방 기구들만이 가득한데요. 이쯤 되니 그의 계획이 궁금해집니다. 여기서는 지금 무슨 장사 하셨던 거예요? 여기 중식이고 여기는 한식. 메뉴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한식, 중식, 분식, 대구탕에 이르기까지 배달 가능한 음식이라면 모조리 취급한다는 박 씨. 실제로 이 가게에서는 음식을 만든 흔적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곳은 식자재도 남아있네. 한 달 했는데 1,000만 원 적게 받어요. 중식 주방장 둘이 있었고 한식 주방장 한 명 있었고. 여러 메뉴를 만들다가 큰 적자를 보고 한 달 만에 문을 닫았다는 박 씨. 그런데 식당은 7평짜리가 2개 있고 8평짜리가 한 개 있고 3개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영업하는 가게는 있어요? 없습니다. 알고 보니 현재 임대 계약 문제로 성호 씨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박 씨가 빌린 가게는 모두 4곳. 월세만 해도 200여만 원에 가까웠는데요. 다른 건물주와는 문제가 없을까?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남이 빌려놓고 말이야. 이 사람이 발세를 안 주니까 그게 문제지. 집주인이 몇 달째 빌렸다고 하더라고. 월세를 못 받아 답답한 상황이지만 행여 소송전에 휘말릴까봐 숨죽이고 있다는 건물주. 그렇다면 딱히 장사를 하지도 월세를 제때 내지도 않는 박 씨가 여러 가게를 빌린 이유는 뭘까? 내가 학원을 경영해서 18년간 직원이 한 30명 됐어요. 음악미술, 바둑,쇠, 컴퓨터 입시 다 해봤어요. 학원을.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경기가. 내가 그 실패하고 다 끊어먹고 첫 취직했는데 이제 배달 음식점을 배달했는데 하루에 300만 매출하고 순이익이 1,500 남더라고요. 나는 장사를 뭐 잘할 자신 있어서 여보다 잘할 자신 있어서 시작했는데 취미에서 입시까지 갖은 종목의 학원 사업에 실패한 뒤 배달 음식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았다는 박 씨. 박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게 뭐 배달 전문으로 하겠다는데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 근데 그 중국집에 뭐 하루에 200판이 어쩌니 해서 하면서 그 200판면 나도 200 팔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첫 달부터 자기는 흑자 낼 자신이 있었다. 혼자 그냥 무지개 동산을 그냥 짓고 있는 거야 그냥 그 사람. 박 씨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문제는 그의 원대한 꿈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도중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나중에 통화해 지금 그뭐 여보세요. 지금 많이 걸었죠. 취재 중입니다. 지금 나중에 통화하자고 해. 그분은 누구세요? 이거는 그 종업원인데 그뭐 이틀 출근했는데. 밀린 임금을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매출이 전혀 없은 것도 아니고 저한테는 돈 10원도 안 줬다니까. 그게 난 더 괘씸하지. 배째라는 식으로 노동청 고발하라고. 처음에 한 2달 정도 그 물건을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줄 날이 또 왔는데 390만 원이 좀 넘어요. 393만 860원. 그래서 저는 계속 뭐 숨고르기 중입니다. 이런 말만 해요. 계속. 여러 가게를 운영하며 한 달에 3억을 벌겠다고 한 박 씨. 하지만 그는 확인된 것만 1,000만 원 상당인 자신의 빚조차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게에서 버티기를 하며 여럿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박 씨를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 이 사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되는 임차인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굳이 지적하려면 허술한 법률 체계를 활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이렇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명도소송에서 승소해서 확정이 되면 강제 집행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으로는 자기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박 씨를 만난 다음 날 법원 집행관이 성호 씨의 건물을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차를 침입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먼저까지 우리가 비키주라 그거 우리 고시하고 가는 겁니다. 건물을 돌아다니며 201호와 202호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사람들. 모두 다 박 씨께 맞았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 예고장을 붙인 지금도 성호 씨는 대화로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뿐이라는데요.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서로가 성질대로 하지 말고 화해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오늘도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박 씨. 저걸 내가 직진하려고 앞으로 다른 아이템이 많아가지고 반찬 전문도 하고 밀키트도 준비하고 뭐 아이템이 많은데 지금 워낙 불리해집니다. 다른 손 내가 박사거든요. 아, 식당으로 박사시라고? 예, 이거 연구를 많이 했지 어떻게 하는 거. 대박집의 비결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탁월한 맛과 뛰어난 홍보 전략, 넘치는 서비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산 안에서의 합리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꾸준함과 성실함일 겁니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